그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중앙과 지방 공기업이 달라할 이유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노동이사가 달라할 필요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노동이사 운영에 관한 법률 특별법 형태로 제정을 하는 게 어떻겠냐. 큰 판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꿈을 크게 가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사항이 이게 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조금 더 우리 노동이사님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노동조합, 그러니까 노동이사의 추천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박태수 박사님은 오히려 과반수 노조의 추천이 노동이사와 노동조합의 관계에 비춰볼 때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 부분은 우리 이정희 박사님과 약간 다른 부분이긴 한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거를 두 거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해서 조금 더 법의 개정에 녹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저는 그런 방안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이사 수는 확대해야 된다 당연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기업법에 대한 그 개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공운위법 개정에서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반노동적인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130개 되는 경평의 대상 공공기관을 87개로 줄였거든요. 그 줄인 핵심적인 이유가 단 게 아니라 노동이사 도입이었어요. 사실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공공기관을 통제하고 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130개의 경평 대상 기관이 87개로 줄었기 때문에 다음에 개혁이 될 때는 공운위법도 개정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저희 공공기관 거버넌스에 관련해서는 저희 노동문제연구소에서 사실은 이 양대노총 공대위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운위를 기재부에서 분리해서 총리실 산하로 우리가 공운위를 운영하는 그런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지금 4시 그죠? 좀 맞죠? 3시 시기가 약간 잘못 보이는 것 같은데 3시 45분입니다. 오늘 몇 시까지? 4시까지. 4시까지. 예. 그러면 일단은 오늘 사실은 4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내용이 중복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많이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4분 위에 우리 플로어에서 노동이사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관련돼서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그 핵심적인 토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노동이사를 지방공기업법 개정할 경우에 기관 규모 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래서 지금 50명부터 서울시는 그걸 축소를 했잖아요. 그런 노동이사를 했을 때 기관 규모에 대한 얘기 나왔고, 또 한 가지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문제, 노동이사를 전 직원 투표로 할 거냐 아니면은 과반수 노조에 추천을 할 거냐, 이런 이제 그것도 중요한 사항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선출 방식도 그렇고 노동조합 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 탈퇴 문제, 노동조합은 탈퇴 문제는 이미 그 시행령이 지금 폐기됐기 때문에 충분히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할 때 노동조합 자격 유지는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지방공기업법이 지금 노동이사의 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공기업법 개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맞냐 아니면 좀 더 크게 특별법이나 노동이사 운영의 법, 박태수 박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방안이 맞냐. 사실은 오늘은 공기업법 개정을 위해서 저희가 모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한 단계 더 큰 틀에서 보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동이사분들이, 그래서 플로어에서 한 3명 이상은 좀 질문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선 마이크가 있으니까요. 손 들고 하고 싶은 말씀 오늘 또 저희 그 발표하고 토론 와중에 좀 빠진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마이크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예, 반갑습니다. 광주 교통공사 노동공사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토론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말씀해 주신 첫 번째 그 노동이사의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각 그 기관마다 각 지역마다의 또 차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그 노동 그 법에 5화로 해서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 그거를 기관에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법 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두 번째로 이제 노동이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뭐냐면 제가 노동이사 이제 마지막 연차인데 경영 그 기관장들이 그 노동이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법에 그 경영 평가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노동이사에 관한 정량적 아니면 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노동이사를 몇 번을 교육 보냈느냐 아니면은 노동이사 활동 시간을 몇 번을 얼마나 보장을 해줬느냐 뭐 이런 그 계량적인 지표부터 뭐 노동이사랑 면담을 해서 인터뷰를 해서 정성적인 평가까지 이런 게 법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이런 게 좀 법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그 특별법보다는 왜냐하면 특별법을 하면 국가 그 기관들이 너무나 커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명인데 2만 명인 사람이 2만 명의 철도공사나 이런 데서는 2명, 우리 같이 2명 이러면 또 뭐랄까 이제 그런 갈등의 소지가 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방공기업법을 개정을 해서 그 지방공기업에 맞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관의 그 규모 수를 정하게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경영지표 부분 지방공기업도 경영 평가할 때 노동이사 활동 사항을 계량지표로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또 고민인데 결국은 특별법으로 하면 그 국가공공기관하고 지자체 공공기관의 규모가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이 특별법으로 공공기관, 국가공공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을 같이 특별법을 만들면 오히려 문제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또 들어볼까요? 제가 예. 예. 저도 조금 질문을 하나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울문화재단 노동이사 강득주라고 합니다. 제가 공노위협 작년에 선호위협 사무총장하고 올해 공노위협 사무총장 하면서 지금 계속 법제와 관련해 가지고 논의 구조 안에서 제가 좀 느끼는 게 있고 오늘 또 박태주 박사님께서 또 말씀 주신 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길게 좀 내다보고 이 제도를 내다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결론적으로 지방공기업하고 또 중앙공기업이 전체 다 노동이사를 다 도입을 한다고 해도 1000명이 넘어갈까 라는 데 좀 의문이 듭니다. 과연 노동이사 제도가 이게 좀 대한민국 안에서 좀 보편화된 제도로 정착하기에는 사실 그 지방과 중앙과 이게 공공기관이 전부 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해도 사실 좀 갈 길이 더 멀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기업에서 노동이사 제도를 다 도입을 해야 뭐 대한민국의 노동이사가 뭐 1000명이고 2000명이고 10,000명이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그렇게 좀 길게 내다보고 민간까지 확대될 생각을 한다면 지금 공법도 개정하는 것도 해야 되고 지방공기업도 개정을 해야 되지만 민간까지 내다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예, 사실은 최근에 에코 에너지 그 회사에서 민간 기업이 최초로 노동이사를 도입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도 ESG 관점에서 회사 이미지를 좀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서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민간 분야도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공원입법이나 지방공기업법뿐만이 아니라 상법상으로도 민간기업의 노동이사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그 저희가 공공기관 수를 보니까요, 그 우리나라가 이 공원입법이 지금 87개 기관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기관이 340개 되고 특별법에 의해서 작은 기관까지 합치면 1,500개가 넘더라고요. 그 중앙 국가공공기관만. 지자체까지 따지면 뭐 2,000개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2,000명이 노동이사가 모이면 엄청난 조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번 기회에 꼭 한 말씀, 우리 이은주 의원님 계속 경청을 하셨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없으실까요? 질문은 아니고요. 예, 아까 인사드렸는데 저도 그 고대 노동대학원에서 많은 노동 이사님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사실 노동 이사의 힘은 노동조합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기 의장단들은 제일 먼저 뭐 탄핵 용인 이후에 양대노총 위원장님들과 그리고 이제 뭐 공공노련이나 한국노총에 그다음에 이제 민주노총 공공운수 좀 임원단이 같이 가서 이야기하고 충분히 공유하고 노동조합의 힘으로 뭐 법 제도화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 경영 참여 이게 사실 안착할 수 있는 이제 가장 빠른 그리고 가장 옳은 길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이제 시민들이 이 노동이사의 효능감을 몸소 느껴야 그래야 또 국회의원들이 움직입니다. 네, 아무리 혼자 뭐 제가 정말 뭐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뭐 그러니까 소수 정당이어서가 아니라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노동 이사님들이 뭐 사기 출범과 더불어 프레시안도 좋고 오마이뉴스도 좋고 돌아가면서 기고를 하고 노동 이사가 이런 거구나, 내 삶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구나, 그런 노동 이사의 효능감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도 또 노동이사 안착화의 빠른 길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가 이제 시간이 많이 돼가는데요. 그래도 오늘 국노협에서 의장님도 오셨고 또 국노협에서 활동하셨던 이준상 또 전 의장님도 오셨고 토론과 관련해서 예, 말씀을 하실 분 있습니다. 우리 이준상 의장님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예, 제가 올 자리는 아닌데 관심이 많으니까 왔고요. 공공상생연대 기금 집행위원장으로 와서 후원으로 왔지만 작년까지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초대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사제에 관련해서 관심도 많았고 또 오늘 국가공공기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약간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뭐 신분이라든지 노동이사제도의 신분이라든지 법 개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 딱 오늘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딱 두 가지 정도가 제 생각하고 좀 다른 게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하나는 그 박태주 박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지방공기업 공공이사 노동이사협의 공로기업은 처음부터 이 노동이사 선출을 전 직원 투표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익숙할 것이고 그 부분이 또 몸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또 처음에 도입한 그런 취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가공공기관 같은 거는 거의 90% 이상이 일노조의 대표노조가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법이 대표노조에 추천로 되었는데 아주 그것이 정착이 잘 됐어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도 자체가 어느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현상의 취지에 맞고 그 여기에 현실에 맞는 제도가 들어와서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법을 만약에 만든다면 공문위법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대로 놔두고
공문위법엔 그대로 있고 또 지방공기업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따로 병존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그 광주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시는 오해의 개념으로 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줄 거냐, 이것이 핵심인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 다른 부분 말씀드리면은 그 노동이사의 그 이사직을 하고 나서 나중에 돌아갔을 때, 다시 돌아갔을 때 직원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받는 불이익이라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조위원장이 돼가지고 회사 사측하고 교섭을 하면서도 충분한 권한을 행사를 하고 또 밖에 나와서 그 이상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를 하지만 다시 현장에 돌아가서 자기 원래 소속으로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문제는 노동이사를 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만 있으면 되지, 노동이사의 경영진으로 갔다고 해서 다른 어떤 신분적인 상승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말씀은 안 되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토론회 때도 가끔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시간이 더 많으면 여러분 의견을 더 듣고 하면 좋겠는데요. 이제 끝날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오늘 사실은 저도 많이 배웠고 오늘 네 분이 발표하면서 중복된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오늘 나왔던 얘기를 정리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좀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실은 지방공기업법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은 가장 큰 틀로 말하면 박태주 박사님이 말한 큰 판으로서의 특별법으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법률을 할 거냐, 아니면은 지방공기업법 아니면 공원위법 개정부터 할 거냐, 이런 문제 논란이 있긴 했는데 시간이 더 있으면 더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서 지자체단체의 노동이사들이 활동하는 데 조금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성화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플로어에서 의견도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논의는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이준상 의장님이 이제 전 의장님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이 노동이사 선출 방식이 아까 이제 박태주 박사님은 과반수 노조가 있는데 추천이 더 유리하지 않겠냐, 반면에 이제 이정희 박사님은 이제 주로 노동이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자체 실태조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전종업원 투표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상 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좀 유연하게 법을 과반수 노조 추천할 수 있는 데는 과반수 노조 추천을 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과반수 이상이 되는 노조가 있을 때는 노동조합이 추천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과반수가 안 되는 노조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종업원 투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 안에도 과반수 노조가 추천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종업원 투표하는 방법을 병기하는 방안이 저는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독일도 제가 보니까 노동이사제 보니까요. 독일은 이제 경영이사회, 감독이사회의 3분의 1이 노동이사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보니까 이게 역사성이 있는데 법이 세 개 법 개정이 3번 됐거든요. 그 특수성에 맞게 어떤 기관은 노조가 추천하는 기관도 있고 어떤 기관은 종업원 투표를, 산별노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노동이사 수인데요. 이 부분도 이 공원위법하고 개정도 해야 되고 지방공기업법을 생각해 본다면 특수성을 좀 인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통합적으로 고민하다 보면 지금 국내업에 속한 중앙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300명 이상, 500명 이상 이런 식으로 돼 있고 1000명 이상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작은 기관이 많기 때문에 광주의 모델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가장 작은 기관일수록 어떤 노동이사가 유지되게끔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지방공기업법도 이번에 작은 규모의 기관이 도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노동이사 수는 많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조례 개정도 지금 이루어졌는데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빨리 국제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서 서울시가 다시 원래 원대 복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더 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분인데 이건 이제 박철 박사님이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시행령이 이미 폐지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공기업법에서는 당연히 노동사도 조합원의 신분을 갖는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불이익 노동이사가 끝난 다음에 아니면 노동이사를 지금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불이익 금지 조항은 지방공기업에서 이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항이 논의됐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토론 발제를 해주신 네 분 선생님들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하고요. 또 플로우에서 오랫동안 경쟁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저희 잠시 보면 첫 페이지에 노동이사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광고 문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반드시 노동이사 아카데미에 와서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 토론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